그날은 이모 씨가 일하는 미용실 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는 당시 25의 아주 평범한 여성으로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졌죠. 그날 1차에 이어 2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회식은 자정이 조금 넘은 무렵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한 잔 더 해? 아유, 내일 어쩌려고 그래. 이제 들어갑시다. 들어도 갑시다. 난 멀쩡한데 술도 다 깼어. 그래도 집엔 가야지. 자기는 여기서 우웅거리지. 가까워서 좋겠다. 그럼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잘 가. 내일 봐. 고생했어. 다음날 보자며 인사를 나눴던 이모 씨와 동료들. 하지만 이모 씨는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그녀의 몸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특이한 건 시신의 반항은 반항하면서 발생하였을 법한 상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도대체 평범한 20대 여성 이모 씨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정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정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잊혀져선 안 될 그날의 기억들.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미제 전담반. 뒤바뀐 범인의 혈액형. 부산 농수로 살인사건. 매주 금요일은 미제 사건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미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오래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만큼 오래된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으로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 방송을 흥미진진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2000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위치한 한 농수로에서 한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네, 그 여성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피해 여성은 미용업에 종사였던 25세 여성 이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 살해 당하기 전에 누구랑 함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어딘지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밝혀진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범행 전날 이 씨는 평소처럼 미용실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덕천동 중심가로 이동해서 술자리 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술자리 이후에 이 씨와 일행들은 근처 노래방에서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고 자정이 지나 이 씨와 동료들은 헤어졌고 한 12시 20분 정도 노래방에서 헤어지면서 약 5분 거리에 아주 가깝게 집에 있던 이 씨는 걸어서 혼자 집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집이 아닌 대저 1동 농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실종 당시에 입었던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속옷과 구두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에 동료들은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상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매우 일상적인 회식 자리 끝나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렇죠. 사건이라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씨 시신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소위 목이 졸려서 죽었다고 하죠. 범인이 성폭행한 다음에 이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발견 당시에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는데요. 범행 현장 근처에서도 구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의 발바닥은 구두가 없었는데도 매우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장소가 실내였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시신에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이 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것인데도 흔히 이제 성폭행을 당할 때 반항을 하면서 흔적이 남는데 그런 반항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쪽 손에 풀만 꼭 쥔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씨가 저항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딱딱하게 풀을 꼭 쥔 채 굳어 있었던 것은 극도의 긴장 상태로 근육에 힘을 주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그대로 빠르게 몸이 굳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그 범인이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반항조차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DNA라든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들은 없었나요? 경찰은 이 씨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 검사에서 범인의 혈액형을 A형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였는데요. 무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등 이 씨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형이 A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DNA를 재분석하자 A형이 아닌 O형의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범인이 A형이라고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O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2000년 당시 수사 때는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수사 네.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2015년에 DNA 재분석을 한 결과 혈액형이 뒤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러면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렸던 사람들, A형이 아니면 아예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에 이 씨의 전 연인 2명도 유력한 용의선상에 있었는데 혈액형이 A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 결과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 외에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Y 염색체의 배열이 성씨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DNA를 재분석한 결과 DNA 정보에서 성씨까지 특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경찰이 DNA 정보를 통해서 범인의 성씨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DNA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라든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검찰이나 국가수, 경찰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 부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살인 사건 같은 이춘재 사건, 이 DNA 시스템을 통해 잡은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지는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이 사건 끈기 있게 수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현재 이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 1호로 재수사 중인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범인을 잡아 이 씨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범죄의 재구성.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그런데 혹시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까요? 시기상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본래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2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2015년 7월 30일에 적용이 되는 태완이법,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죠.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DNA와 같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완이법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해당 사건에 또 눈여겨볼 만한 단서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이 씨의 시체에서는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이 씨의 몸의 오른쪽 팔과 다리에만 특이한 직선 형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처의 모양을 보고 주방이나 공장 지하실의 배수구 뚜껑, 그레이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철제판 위로 이 씨의 몸을 끌고 간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목격자의 증언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나요? 이 부분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목격자는 어떤 어두운 승용차가 서더니 조수석에 어떤 남성이 내려서 이 씨랑 몇 마디를 나누고 이 씨가 뒷좌석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운전석, 조수석 말고 뒷자리에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항을 억압한 정도의 2명 이상의 범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목격자가 목격한 시간이랑 동선도 이 씨가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간 시간,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가게 되는 동선과도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긴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사형 선고도 네. 구형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만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무기징역의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은 24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부산 농수로 살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죠. 이 말은 지금이라도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온다면 언제든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 잔혹한 살인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제 사건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박효신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